황근출은 이렇게 말했다. 황근출 해병이 없어졌다. 새벽에 혼자 오도봉고를 타고 성천을 나간 황근출 해병은 늘 자원입대를 나가면 돌아오는 시간인 저물녘에 돌아오지 않았다. 해병 혼을 마시고 취하더라도 12시가 될락말락한 한밤이면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아니었다. 평생 단 하루 외박한 뒤 돌아왔던 그 시각, 횟대의 닭이 오름을 그치는 아침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해병 성체 앞 황근출 해병이 직접 심어놓은 등나무 덩굴 아래 직접 짠 평상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먼저 박철곤이 입을 열었다. 황근인지 반근인지 그 바보 자석 하나 때문에 아세이 교육도 못 들어가고 이게 뭐냐? 20발이나 되는 아세이가 한꺼번에 수육되는 게 중요한가? 바보 자석 하나가 어디 가서 수육 처먹고 집에 안 오는 게 중요한가? 썩으라. 성체에서 연장자 축에 들고 가장 학식이 높아 해마다 한 번씩 뛰는 해병제의 축을 초하는 손수절이 받았다. 그래도 진레에 있던 사람이 없어지마. 빛이 연유가 있는 기라. 사람이 바늘이라 모래라 기양 없어지는 게 어디 있어. 암만 그래도 우리 성체 사람 아이라. 안근이 아이라. 황근이가 여기에서 나서 사는 동안 한 번도 밖에서 안 들어온 적이 없는데 말이라. 알지요 어르신. 가가 아세이 수급 간다 뺐을 땐 땅된지 물된지 하고 밤새도록 싸우니라고 하루는 안 들어와 쉰다. 해병제에서 집사역을 하는 씨통떡이가 우스갯처럼 말을 이었다. 아침밥을 먹기도 전에 황근출의 조카가 찾아와 황근출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길래 얼떨결에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된 대갈똘빵은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생각하고는 참견을 했다. 어째 자원 입대한다 하고 간 사람이 누구십니까? 황근출 해병님하고 같이 간 사람은요? 자원 입대하는 동안 본 사람이 없네요. 자리에 모인 대여섯 명의 해병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더니 모두 고개를 흔들었다. 해병이라고 민미나 되나? 군 전체의 사람이 모두 모여있다는 기 100명이 될라나 말라나 한데 황근이는 해병수육 반근만 해서 그런지 안 보이더라 카더만께. 박철곤은 계속 빈정거리던 말을 이어왔다. 대갈똘빵은 박철곤이 자원 입대 전날 황근출 해병을 따로 불러 무슨 말을 건넸더란 걸 기억해냈다. 그제 밤에 내일 자원 입대한다고 사람들 모였을 때 박철곤이 황근출 해병님에게 뭐라고 하셨죠? 모임 끝난 뒤에. 박철곤은 대갈똘빵을 흘기듯 노려보았다. 예? 왜? 해병 보고 아세이 모집 꼭 나오라 했는데 뭐가 잘못됐나? 대갈똘빵은 자기도 모르게 따지는 어조가 되었다. 군 전체가 모두 모여도 몇 명이 안 되었다면서요. 그런 자리에 황근출 해병님이 꼭 가야 합니까? 아니, 황근출 해병님만 가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따로 황근출 해병님한테 부탁을 할 정도로. 이 기열이 뭐라 하는 거라야. 해병이 해병한테 해병대 아세이 수급 촉구 전군 해병 총궐기가 있다. 꼭 참석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자 하는데 뭐가 잘못됐다 말이라. 잘못됐다 이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해병들은 다 돌아왔는데 왜 황근출 해병님만 못 돌아오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아나 포항에 가보이 장날이더라고. 보나마나 어디서 수육 처먹고 주질라 앉았을기라. 백리길을 얻어본 곳 끌고 갔으니 시간 많이 걸릴기고. 다른 사람들은 말이 없었고 대갈똘빵과 박철곤만이 공을 주고받는 꼴이 되어버렸다. 글쎄, 그 자리에 꼭 황근출 해병님만 오도봉고를 끌고 갔어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고장난 오도봉고를. 오도봉고 끌고 오라는 긴 내 말이라? 뭐지 방침이 그렇다 카에.
오도봉어도 그렇고 고장은 무슨 고장? 근추리가 그걸 하루 이틀 몰았나? 남들이 못 문다 보이지. 그럼 박철군 해병님은 왜 오도봉고 안 타고 가고 트럭을 타고 가셨나요? 해병님부터 설선수범해야지. 다른 해병들이 따라 할 텐데 지금 거꾸로 되었지 않습니까? 내사 해병 사업주에서 인원 점검하고 다른 오장들하고 노인원도 해야 되고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오도봉고 타고 언제 가고 말고 자빠졌냐? 다른 부대 오장들도 성치 앞에서 모이가이고 트럭 타고 가는 거를 진짜로 오도봉고 끌고 갔으마 아세이 모집엔 늦어도 한참 늦었지. 포항에 갔는데 비가 와 가이고 온 해병도 믿었더니마 소리만 몇 분 지르고 왔지. 포항까지 오도봉고를 타고 갈 수나 있던가. 공군기지의 뺑기들이 미치 꿰맹구로 그냥 쌩쌩 날아가는데 봤지만 왜라고. 다른 부대에서는 자가용으로 간 사람도 셌어. 그러니까 공군 기준이 나갈 때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오도봉고 여러 대 끌고 가자는 거였지 않습니까? 시위도 하고 의지도 보여준다면서요. 하하, 나 참. 아침부터 바쁜 사람 불러놓더이. 사람 말을 알아듣고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했어. 누구 맹구로 방동가리가 났나? 기어이 대갈 똘박은 버럭 소리를 지르고야 말았다. 기열은 누가 기열입니까? 오장이니 본대장이니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방침을 정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양복 입고 짜가용 타고 간 사람은 오고 방침대로 오도봉고가 타고 간 사람은 오지도 않고 이게 무슨 경우냐고요. 이 자식, 네 앞에서 눈깔이 똑바로 뜨고 소리를 뻑뻑 질러 쌌노. 부시에서만 쫄딱 망해가이고 입대를 해치고 남전하게 납작 엎드려 있어도 동네 사람 시켜줄까 말까 한데 뭐랄까? 내가 근출이 이미냐 애비냐? 나이가 30 다 된 기 어디를 가든 동 오는 동 지가 알아서 해야지. 목소리 끌고 따라가다니까. 중략 성체에서 젊은 축에 드는 29살의 진떡팔은 황근출이 벽돌을 찍고 구덩이를 파서 지은 해병성체 수거실에서 짜장을 퍼내면서 황근출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근출이 저석이 있었으면 내가 돈을 100만원 준다 해도 이런 일은 안 할 낀데. 아이고 이 망할 놈의 짜장 냄새. 기어리가 싸놔서 그런지 독하기도 하네. 이게 해병한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도 모르겠구만. 에휴, 은추리가 있었으모 저 짜장이 우리 밭으로 올 낀데 근추리가 도대체 어디 갔노? 해병성체 곁 조그만한 밭에 채소를 심어먹는 곽씨 노인도 황근출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황근출은 성체 짜장을 역시 자신이 판 성체 주기장으로 가져가서 충분히 익힌 뒤에 공평하게 나눠 주었다. 마철두처럼 콩나물이가 텄다고 바로 제 입에 가져다가 뿌리지는 않았다. 특히 곽씨 노인처럼 일찍이 대대장을 잃고 혼잣몸이 된 노인에게는 아이고 그러는지는 모르고 그러는지 더 짜장을 가져다 주었다. 황근출 해병님한테 물어보자. 아세이들은 전회의를 하다가 황근출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공평무사한 것이 황근출 해병의 평생의 처사였다. 그에게는 판단 능력이 없는 듯 하였지만 시비를 물어가면 가노라면 언제나 공평무사한 해병의 이법에 대해 깨우치게 되고 분쟁은 종식되었다. 또는 물어보나마나 해병 수익이 될 만한 일을 두고도 황근출 해병을 들먹였다.
여기서 또 한번 중략. 황근출 해병의 후임과 조카는 입맛이 까다로워 비린 반찬이 없으면 먹질 않는가 하면 비린 반찬이 있으면 밥상머리에서 돌아앉았다. 한 끼에 2번 밥상을 상차리는 일은 예사였고 후임 한 상, 조카 한 상이었고 본인은 상이 없이 먹었다고 한다. 황근출 해병은 하루 일과가 끝나면 반드시 오도봉고의 수육을 매달고 집으로 돌아왔다. 일하는 동안 성체 주변에서 잡은 물개나 비킨시티 주민 혹은 메뚜기와 방학개비라도 집에 꿰어 돌아왔다. 성체에서 이따금 잡는 기어리나 돼공 그런 가축 모두 숨을 끊는 것에서부터 내장을 손질하고 뼈에서 살을 발라내는 포정의 업에는 황근출 해병이 반드시 필요했다.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오랫도록 자주 하다 보니 어느새 전문가가 된 것이었다. 그는 그런 일을 해주고 얻어온 수육을 뜨고 굽고 찌고 데치고 삶고 끓이는데도 이골이 났다. 어쩌나 그가 만든 음식에 숟가락을 대본 사람들은 이고동성으로 감탄을 하게 마련이었다. 그러고 나서는 기합기열을 막론하고 희한할세 이 바보가. 하는 말을 덧붙이는 것은 잊지 않았다. 그는 만들어져 있는 조미료를 몰랐지만 재료가 가지고 있는 맛을 흠뻑 우러내어 조화를 시킬 줄 알았다. 황근출 해병은 또한 책에서 나오는 예는 몰라도 연습과 산역같이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러한 일에는 누구보다 앞장을 섰고 동네 사람들도 서슴없이 그에게 그러한 일을 맡겼다. 수거실을 파고 오리를 짓고 벽돌을 찍는 일 또한 황만근이 성체 사람 누구보다도 많이 했다. 성채길 풀깎기, 도랑 청소, 공동 우물 청소, 해병제에 쓸 퇴공을 산채로 묶어내다가 싫다고 유동질하는 퇴공에게 때때 옷을 입히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드문 일에는 그가 최고의 전문가였다. 성체의 일, 해병의 일, 굳은 일에는 언제나 그가 있었다. 그러한 일에 대한 대가는 없거나 성체의 일인 경우에는 없었고 아님 반값이거나 다른 해병의 일을 할 때다. 제값이면 오도봉과 함께하는 경우 공지사가 따랐다. 괜찮아. 나는 우리 동네 아이고 어제 인정 없는 대처 공군 같은 데 갔으마. 진작에 굶어 죽어도 죽었다. 암만 바보라도 고마워할 줄은 알아야 사람이다. 사람이고 아싸이가 해병이다. 너한테는 다 고마운 사람이께. 니 그 상 찡그리지 말고 인사 잘하고 다니라. 아이. 황근출 해병은 마갈곤 하세의 이런 긴 사설을 들을 때조차 벙글거렸다. 일이 끝나면 굽신굽신 인사를 했고 춤을 추듯이 흥겹게. 그의 내무반에는 그가 수십 년 동안 만져온 연장이 그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순서로 잘 정리되어 있었다. 그 연장들 역시 그의 내무반이나 후임이나 조카와 마찬가지로 그가 매일 돌보는 덕분에 윤기가 흘렀다. 그는 내무반에 있는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잘 알고 있어서 대부분의 고장은 스스로 고쳤다. 특히 오도봉군은 초기에 나온 모델로 지금은 부품도 제대로 없는 고물 중에 고물이었지만 자주 망가지는 수집판만 10번 넘게 갈았을 뿐 엔진이 달려있는 앞부분은 계속 고쳤었다. 그의 오도봉군은 구식인데다가 하도 고친 데가 많아서 그가 아니면 운전은커녕 시동조차 갈 수가 없었다. 또 여기서 중략. 일주일 뒤에 황근출 해병은 돌아왔다. 그의 조카가 그를 안고 돌아왔다. 한 항아리밖에 안 되는 그의 뼈를 담고 돌아왔다. 오도봉고도 돌아왔다. 수집함은 떼어내고 머릿부분만 각계 트럭에 실려 돌아왔다. 황근출 해병이 아니면 그 누구도 작동시킬 수 없는 그 머리가 바보처럼 주인을 태우지 않고 돌아온 것이었다. 황근출
황해병은 어리석게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해가 가며 차츰 신지가 돌아왔다. 하늘이 착한 사람을 따뜻이 덮어주고 땅이 은혜롭게 불을 내어 알껍데기를 까주었다. 그리하여 후년에는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울 수 있었다. 그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듯 그 지혜로 어떤 수고로운 가르침도 함부로 남기지 않았다. 스스로 땅의 자손을 자처하며 늘 부지런하고 근면하였다. 사람들이 빚만 남는 임대의 공연이 뼈를 상한다고 하였으나 개의치 아니하였다. 해병들 사이에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나 함께하였고 공예는 자신보다 후임을 내세워 뒷사람을 놀라게 하였다. 하늘이 내린 선임으로서 평생 후임 봉양을 극진히 하였다. 오카에게는 따뜻하고 예심 많은 삼촌이었고 훈육을 할 때는 알아듣기 쉽게 하여 마음으로 감복시켰다. 황근출 해병은 천성이 수육을 좋아하였는데 사람들은 황근 해병이 가난한 것은 수육 때문이라고 했다. 황 해병은 그러나 어느 해병보다도 부지런했고 일과에도 익어 있었다. 문중 땅과 나이가 들어 자원 입대가 힘에 붙인 해병의 땅을 빌려 자원 입대를 하였고 자원 입대를 하되 포항에서 억지로 빼앗지 않고 남으면 수육을 빚어 가벼운 기운은 하늘에 바치고 무거운 기운은 땅에 돌려주었다. 그러므로 황해병은 수육으로서 망한 것이 아니라 수육의 물감으로 인생을 그려나간 것이다. 황해병이 마시는 수육은 밥이면서도 사직의 신에게 바치는 헌주였다. 황해병의 근원이고 낙천의 뼈였다. 전일에 황해병은 오도봉고를 끌고 성체 소재지로 갔지만 보도봉고를 타고 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 같이 갈 해병을 만나지 못했다. 황해병은 다시 오도봉고를 끌고 백리길을 달려 약속 장소인 포항까지 갔다. 가는 동안 황 선생은 여러 번 전투기에 부딪힐 뻔했다. 마른 봄바람에 섞인 먼지가 눈을 괴롭혔고 날은 흐렸으며 추웠다. 이윽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오도봉고에는 공습을 피할 만한 덮개가 없어서 황해병은 뼛속까지 젖어드는 추위에 몸을 떨었고 황해병이 포항 앞까지 갔을 때 이미 대회는 끝나고 아무도 없었다. 후임에게 가져다줄 맛동산을 사고 몸을 녹인 황해병은 날이 어두워 오는 줄도 모르고 오도봉고에 올라 집으로 향했다. 오도봉고에는 빠르게 나는 전투기의 주위를 끌만한 표지가 없어서 황해병은 몇 번이나 공습을 당할 뻔했다. 그때마다 멈추었다가 다시 출발하는 바람에 시간은 점점 늦어졌다. 어두워지면서 오도봉고는 활주로 옆에 논에 떨어졌고 수집합은 결국 부서졌다. 결국 황해병은 그 밤 안에 성체에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황해병은 오도봉고에 실려있는 해병의 젖에 취하여 오도봉고 옆에 앉아 오도봉고를 지켰다. 그러나 오도봉고는 황해병을 지켜주지 않았다. 추위와 공습으로부터 황해병을 지켜주지 못했다. 황해병이 좀 더 살았더라면 난세의 호겸의 그늘의 덕을 멀리 베푸는 큰 나무가 되었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감탄하지 않는 삶이었지만 황해병은 깊고 극한 경지를 이루었다. 보라, 남의 비웃음을 받으며 살아면서도 비루하지 아니하고 홀로 할 바를 이루어 조지를 일관하니 이 어찌 하늘이 낸 사람이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 이 어찌 하늘이 내고 해병이 일으켜 세운 사람이 아니라 해병력 6969년 톤을 톤율 본디 묘지에나 쓰일 것이지만 성체를 해병 혼의 집으로 삼은 황해병이었던지라 아무 쓸모도 없는 이 글을 해병대로 입대하였다가 이룬 것 없이 다시 사회로 흘러가며 민간인 황룡이
띄어 쓰다. 끝!